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 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었고요. 전일 주주총회에서는 삼성전자에서 향후 2, 3년 안에 세계 반도체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우선주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 PBR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성물산 매수하고 있고요. 이 BBB 셔틀로 관심받고 있는 ABL 바이오, 오이에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은 삼성전자였다면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HBL 그룹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제약 상승 VI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오랜만에 에코프로와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모습까지 함께 포착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관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 역시 3D랜드 반도체 테마에 묶이면서 삼성전자 영향에 함께 상승하고 있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긍정적인 영업이익 전망에 함께 담아가면서 위메이드 역시 최근 강한 모습 속에 5위에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럼 기관 투자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에 함께 같이 담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함께 들어있네요. 이 테크인 역시 강합니다. 4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전일 조정 시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알토젠 역시 이 수주 금액, 이 계약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2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목표가 하향 소식, 그리고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도 개인은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과 네이버까지 연일 매수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의 수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내용도 좋습니다. 이럴 때 항상 이런 구조죠. 외국인 기관은 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팝니다. 항상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 이렇게 나오는 패턴인데 외국인은 오늘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 있어서도 매수를 보이는데요. 이게 오늘은 수급 특징이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테이버 고수, 네. 오늘 수급 특징 그냥 많이 산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수급 특징의 핵심은 지금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매우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도 강하게 지금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FMC가 이제 어찌 보면 3월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그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달러의 자산이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한국은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동시에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좋은 제가 오늘 여기 꽃도 달고 왔는데 완전히 꽃밭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씩을 꼽아보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김장혁 교수님은 네. 또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반도체 좋고 다 좋은데 네. 자동차가 이 최근에 자동차 아저씨로 변모하시려는 그건 아니고 겁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네네. 배당락이 있어가지고 기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 현대차는 이제 다시 원상 복귀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지나갈 것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운을 낼 때다. 이 네. 얘기이고요. 엊그저께 또 이제 배당락 말고도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일본이 YCC를 폐지하면서 갑자기 IC 하시는 줄 알았어요. 화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YCC, 네. Yield Curve Control이 폐지하면서 네. 한국에 당장 수혜가 있을 것처럼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생각하다가 네. 아무래도 국채 매입을 안 하고 국채 매입을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동성을 또 반대로 또 풀어주는 거 속도 조절을 일본이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선이고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좀 조절 내지는 숨고르기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주가 되는 건 달러 강세잖아요. 네. 달러 약세가 되면 강세가 되는 거고 이 환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아마 자동차에 대한 거는 인센티브가 부담이 되더라도 네. 판매량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것 측면하고 전기차가 빨리 안 간다는 측면이 오히려 현대차 기아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단기 트레이딩 개념이긴 하지만은 분기 실적 피크아웃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가 다시 가늠되는 그 시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다시 힘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힘을 다시 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뭔가 하나의 에너지가 큰 게 필요한데 이런 뭐 주주환원, 저PBR 이런 정부의 정책 말고 실제로는 뭐 많이 팔리고 더 잘 팔릴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희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만큼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네, 맞아요. 분명한 거고 노출도 많이 됐고 네. 내가 트레이딩 업이라 했잖아요. 다시 네. 픽업 나올 것이고 전기차가 잘 팔리고 우리는 전기차는 뭐 아직 미국에서 공장 안 들어가고 하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고 보면 반도체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사기 때문에 자동차도 쉽게 안 빠집니다. 최근에 눌렸기 때문에 네. 다시 트레이딩 업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제 한도 내에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 외에는 세 분이 모두 SK 그룹주 안에서 다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PPL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SK 그룹과 전혀 연관 없고 저희는 MK 그룹입니다. MK 매경그룹이라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바꾸셨어요, 종목을? 아니요, 네. 저도 현대차 그룹주를. 염정 고수님이 현대차 그룹주였군요. 김장유 고수님은 SK하이닉스신데 제가 질문한 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현대차 죄송합니다. 그룹주를 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 분량을 다 싹 가져가셨는데. 다음 분에 그럼 SK하이닉스로 가져가시면. 아니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는 사실 그 이야기도 맞고 배당락 관련된 부분도 맞고 현대차는 네. 배당락일 지난 2월 말에 사실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최근에 이번 주에 배당락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오늘 현대차 주총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현대차 주총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올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 배당 성향 25%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올해 역시도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신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좋았는데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현대차, 기아가 일단 먼저 갔지만 뒤따라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는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거의 그에 대한 수혜 거의 못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의 어떤 흐름 중에서는 현대모비스도 같이 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총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게 SDB 전환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사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눌리는 때마다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 좀 유효할 것이다. 오히려 좀 부품주 쪽은 네. 여전히 좀 약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부품주 쪽에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전 타이어주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타이어주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2, 3주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잘 팔려도 신차가 안 팔려도 신차용 타이어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고 최근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심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아무리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도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에 둔하는 것이지 안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10% 이상까지 가면서 그에 대한 마진에 대한 확보가 주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급결에 우리 김장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봐야 될 모멘텀들이 많은 것 그리고 같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죠. 그렇죠.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동차주도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을 네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하나씩 더 확인을 해보죠. 김대중 교수님.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우리가 보통 고간에서 인신한다고 하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주가 상승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제 주총에서 3개년 동안 10조 원에 가까운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는 게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주총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 시장 반영도를 판단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최근 4개년 동안
유일하게 매출과 실적이 상향화되어지고 있는 업종이 통신업종입니다. 통신 3사가 최근 4년 동안 연속해서 매출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이제 하라고 계속 통신요금 등등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과 비추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할 때 이번 주총 SK텔레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주총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SK텔레콤 통신주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 굉장히 지금 채팅창에 예고를 비장하게 해놨던데 무슨 종목이길래 그러십니까? 일단은 요런 분석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 가져왔고요. 일단은 단군일의 최초, 세계 네? 최초, 국내 최초. 그거 하지 말라면서요.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일단 뭐냐 그러면 SK 스퀘어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급등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SK 스퀘어가 지금 우리가 이번 3월에 가장 중요한 건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가 지금 3월 28일로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주 안건, 주주 제한 안건이 분명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 PBR 주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좀 주가가 급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2023년에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업 보고서를 잘 보시면은 이제 2023년 12월 기준으로 네. 주주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소액 주주가 몇 명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자료에 있어요.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은 그래서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몇 명 혹은 몇 개 회사가 있는지가 거기에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간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 SK 스퀘어가 지금 1% 이상을 들고 있는 그러한 회사 혹은 사람이 무려 45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주주 기준으로 보시면 SK가 30.59%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국민연금이 6.59%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들고 있는 이 부분 국민연금과 대주주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시면은 3분의 1 가량을 어찌 보면은 우호지분 혹은 SK가 들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죠. 국민연금이 뭐 삼성물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소액주주 편을 들진 않았다라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러면은 3대 주주 보시면은 맥쿼리입니다. 맥쿼리가 현재 6.25% 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4대 주주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지금 5.11%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4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41명, 41%의 지분을 어떠한 기관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주주총회장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대주주가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다든지 혹은 이게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주주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코스피 100에 있는 기업 중에서 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 혹은 회사가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다? 요거는 주주총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입니다. 네. 3월 28일 날 주주총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따라붙을 수도 있다. 그리고는 자회사 지분 가치인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네.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곳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신고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또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잘했다고. 네? 자랑한 거죠. 자랑한다고요? 농담입니다. 예, 자랑한 거 맞는 것 같고요. 잘했다고. 우리 테이버 고수가 오늘 잘했다고. 약간 칼을 갈고 이 SK 스퀘어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다음 주 28일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네.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저희가 또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리죠. 먼저 김장료 고수는 원래 SK 하이닉스였고요. 김대중 고수 SK텔레콤, 염정 고수 현대차그룹주, 테이버 고수 SK 스퀘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력한 또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공략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